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찰 특검의 말도 안 되는 이 조작 날조는 제 방송을 통해서 익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지만, 오늘 방송 내용은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스포츠 미드재단의 수백억 원의 재단 출연금 요구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그런 작자의 범행임이 이미 다 밝혀진 것을 전제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나 체육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었다면 문체부 장관이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이유는 담당 부서가 그곳이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 전경련의 협조가 필요했다면 안종범 경제수석은 그때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검찰은 문체부 장관이나 교육문화수석을 조사할 때 이 부분을 일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대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설립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서 방기선이 설립 방안과 직결된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안종범은 박 대통령께서 검토할 시간을 감안해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갖기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과 직결된 보고서를 하필이면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간의 면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출했느냐라고 반문해 보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공정한 검찰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검찰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는 안종범의 주장에만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4일 청와대 분위기인데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후원기업 대표 등 경제계 인사 2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오찬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자, 박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이날 행사는요, 창조경제에 힘을 보태준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대기업 회장들에게 뇌물에 해당되는 그런 재단 출연금을 공공연하게 내도록 강요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뇌물을 주고받는 상식적인 수법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는 겁니다. 안종범은 박 대통령께서 대기업 회장들을 단독 면담할 때 한 차례도 배석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안종범을 조사할 때 2015년 7월 24일에 있었던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딴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나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법치 수호의 마지막 관문인 이 법원마저도 진술 조서에 기록된 그런 사실관계들을 외면 내지 묵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왜 검사질을 하고 왜 판사질을 하냐 이겁니다. 자,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박 대통령의 솔직한 진술은 물론 방기선과 최상목의 조서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역적 김세훈 판사는요, 1심 판결문에서 이딴 소리를 합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피고인이 최소한 안종범과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적시를 했고요. 2심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종범의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지랄들을 하면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안종범에게 오히려 1년을 넘게 감형해주는 특혜까지 매우 친절하게 베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판사놈들이. 실제로 일부 판사들은요, 법정에서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미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방청석에서 진실을 염원하는 그런 국민들보다 높은 법대가 그들의 특권이었고, 법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거짓도 사실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현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묘하고 으스스한 시그널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판사는 판관입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적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재판관입니다. 법정은 소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매우 신성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기록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기록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게 지들 직업이잖아요. 기록 속에 나오는 실제 관계를 이해하고 매우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요,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을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부산한 요식 절차로 진행이 되었고요.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 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이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언론사의 찌라시들, 대표적인 JTBC를 비롯해서 전 언론사, 그리고 정치꾼들, 검찰, 특검, 이 법원, 대법원까지 그냥 싹 다 한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이 종북 주사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이고,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꼬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격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 국민들은 말이에요, 마치 전체주의 국가 마냥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은 우리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국민 위에서 군림을 합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냥 국민거리고, 선거 끝나면 5년 동안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그냥 국민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놈의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데는 국민도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쌍팔년대 국민하고 지금 수준이 똑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국민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광란에 빠뜨린 광기 어린 언론 보도와 촛불난동, 그리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놈들과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놈들이 그동안 힘들어 쌓아온 우리 사회의 문명적 가치인 사법체계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